안녕하세요. 저는 시골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이혼을 결심했었던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깨복고 한창 행복해야 할 신혼기간에 심각하게 이혼을 고민했었던 저. 마땅히 주변에 고민과 속마음을 툭 털어놓을 때도 없어서인지 더 비참하고 심적으로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신혼 초에 이혼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할 정도면 당연히 가장 가까운 친정 식구들에게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요, 친정도 없고 친정 가족도 없습니다. 돌아가셨다거나 날 때부터 고아라서 그런 건 아니고 제 스스로 가족들과의 인연을 끊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저 어렸을 때 이혼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엄마, 오빠와 함께 살았는데요.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자면 좋은 기억은 별로 없고 안 좋은 기억은 많이 떠오르네요. 편모 가정에서 자라왔지만 엄마가 사랑 많이 주셨으면 행복하게 잘 자랐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엄마에게 저는 감정 쓰레기통이자 만만한 화풀이 대상이었습니다. 이혼하고 엄마 혼자서 오빠와 저를 키우다 보니 형편이 여유롭지는 않았어요. 엄마는 나가서 일을 하셨기에 집안일은 아예 제 몫이었습니다. 집안일이 잘 안 되어 있으면 엄마는 자는 저를 깨워서 소리를 지르고 폭언을 퍼부으셨고 너 때문에 내가 이혼하고 이 모양 이 꼴로 산다고 악다구니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나이부터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주말마다 화장실 청소에 쓰레기 버리고 집안일을 전담해서 해야 했어요. 저한테는 4살 차이 나는 오빠가 있는데 오빠 밥도 다 차려주고 교복이나 운동화도 제가 다 손빨래를 해줬어요.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시키셨거든요. 엄마는 일 다녀오면 힘들다고 술을 자주 드셨고 술 드시고 나면 자는 저를 깨워서 붙잡고 신세한탄을 몇 시간이나 하신 적도 많습니다. 더 어렸을 때는 오히려 그런 엄마가 불쌍하고 안쓰러웠어요. 하지만 나이가 점차 들면서 지치더라고요. 왜 나한테 자꾸 저러실까 싶고요. 오빠한테는 절대 그런 거 없으셨고 오직 저한테만 그러셨어요. 감정 기복도 심해서 술 드시고 기분 나쁘면 저한테 욕도 잘하셨고 한 번씩 손찌검도 하셨습니다. 저는 늘 엄마의 눈치를 봐야 했고 엄마 표정이 조금이라도 안 좋아질라 치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저는 원래 성격이 차분하고 조용한 편인데도 엄마가 화내실까봐 무서워서 성격에도 없는 애교 부리고 엄마 기분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저희 엄마는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분이셨어요. 한 번은 제가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와서 기집애가 공부해서 뭐 할 거냐고 책을 갈갈이 찢은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아빠 닮아서 꼴 보기 싫다는 소리도 하시면서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은 저한테 공부 열심히 하고 보란듯이 성공해서 호강시켜달라고 하세요. 자기가 이렇게 힘들게 저를 키우니까 저는 꼭 효도하라고 하시면서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저보고 뭐 어쩌라는 건지. 엄마는 오빠는 좀 어려워하고 오빠가 해달라는 건 뭐든지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빠도 좀 버릇도 없고 자기 중심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했어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도 오빠는 비싼 옷에 비싼 전자기기도 다 갖고 있었습니다. 반면 저는 용돈도 부탁을 계속해야 겨우 주고 옷이나 신발도 잘 안 사주셨죠. 똑같은 자식인데도 오빠랑 저는 왕하고 거지처럼 천지 차이로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오빠도 저를 무슨 자기 시종처럼 생각하며 잘 부려먹었습니다. 라면 사와라, 피자 사와라 하는 건 기본이고 자기는 게임하면서 저보고 물 떠오라고 하고 자기 낮잠 자는 거 깨우라고 하고 한 번은 나가서 먹을 거 사오라고 했는데 제가 바쁘다고 안 된다고 하니 제 머리에 자기가 신던 실내화를 집어 던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욕하면서 엄마한테 다 말하기 전에 갔다 오라고 엄마한테 처맞고 싶냐고 실실거리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저는 오빠에 대한 정도 아예 없고 오빠가 정말 싫었습니다. 엄마는 오빠에 대한 편애가 너무 심했고 저는 그 속에서 늘 외롭고 힘들었어요. 제 편엔 아무도 없다 싶고요. 그래서 대학교 때 나가서 자취를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절대 안 된다고 자취하러 나갈 거면 호적에서 네 이름 파서 나가라고 반대하셨습니다. 말은 다 큰 기집애가 어디 혼자 나가서 살려고 하느냐 하셨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집에 있는 게 더 편하니까 저를 못 나가게 하신 거죠.
그런데 원래 사랑 못 받은 자식들이 더 부모님에게 잘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시나요? 제가 딱 그랬습니다. 대학교 때 가외 알바를 여러 건 했는데 저는 돈 없어서 걸어 다니면서도 알바비 차곡차곡 모아서 엄마 갖고 싶어 하는 가방 사드리고 옷 사드리고 그랬거든요. 엄마는 제가 한 푼 두 푼 모아서 사드리는 몇십만 원짜리 선물은 시큰둥이 하셨지만 오빠한테는 15,000원짜리 장갑 하나만 받아도 눈물까지 글썽일 정도로 기뻐하셨습니다. 오빠도 그런 엄마를 알기에 엄마를 이용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학교도 저는 나름 명문대 교육학과를 나왔고 오빠는 이름도 잘 모르는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마저도 중간에 갑자기 사업하겠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중퇴했고요. 엄마는 오빠만 사랑하고 그걸 저도 아는데도 그럼에도 엄마의 사랑을 갈구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졸업을 앞두고 임용시험 준비를 본격적으로 해야 했는데요. 저는 그동안 과외하면서 번 돈을 차곡차곡 모아놨어요. 제 예상으로 임용이 한 번에 합격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서 1년 정도 예상하고 공부하는 동안 제가 쓸 돈으로 모아둔 것이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저보고 선생님은 되라고 닥달은 하시지만 별다른 금전적 지원은 안 해주셨습니다. 학교 등록금도 처음만 내주시고 그 뒤에는 학자금 대출받거나 장학금으로 겨우 다녔었거든요. 그렇기에 임용 준비하는 1년 정도는 다른 아르바이트 없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돈을 모아둔 것이죠. 저한테는 꽤나 안 쓰고 안 먹어가면서 오랫동안 모은 돈이고 전 재산이기도 했습니다. 또 제 꿈을 위한 미천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맘때 오빠는 친구들이랑 사업을 해볼 거니 뭐니 한참 그러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그 나물에 그 밥이고 오빠 친구들도 다 똑같거든요. 근데 오빠는 엄마한테 투자 좀 해달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엄마가 무슨 돈이 있어야 투자를 하든 말든 하죠. 하지만 저희 엄마는 아들이 부탁하는 거라고 주변에서 돈도 빌리셨어요. 그럼에도 빌려달라는 돈에는 모자랐는데요. 당연히 저한테도 투자 좀 해주라고 하셨죠. 저는 싫다고 엄마도 괜히 빚내서 그런 거 해주지 말라고 했는데 엄마는 오히려 네가 학교 좀 좋은 데 다닌다고 너네 오빠 개무시하느냐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나중에는 너네 오빠가 너보다 훨씬 잘 살 건데 그때 동생이랍시고 빨대 꽂을 생각이나 말래요. 자식한테 어떻게 저렇게 말하시는지. 그런데요. 결국 저 몰래 제 돈에 손을 대셨습니다. 저도 좀 어리석었던 게 통장이든 뭐든 비번을 하나만 썼거든요. 그게 편해서 그랬던 건데 엄마가 제 통장 훔쳐서 오빠에게 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저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울면서 소리쳤는데 엄마는 오히려 혼자서 돈 꿍쳐놓고 가족끼리 돕지도 않는다고 저보고 음흉한 년이라고 지네 아빠랑 똑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시더군요. 미안하다고 하시기는커녕 너 혼자 돈 꿍쳐놓느냐고 소리 지르시고 오빠 놈은 옆에서 실실 웃으면서 더 없느냐고 보고 있고 그 길로 저 엄마한테 집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캐리어에 짐 싸는 제 머리채까지 잡으셨어요. 저 머리 한 움큼 뜯기고 엄마 밀쳤습니다. 이 집 다시는 안 올 거다. 딸 없는 셈 쳐라 그랬죠. 엄마는 그깟 돈 좀 갖고 갔다고 가족 버리는 년이라고 죽일 년이라고 악을 쓰셨는데 그냥 그 집에 계속 있다가 평생토록 빨대 꼽혀서 살다가 우울감에 제 스스로 제 인생 끝낼 것 같다는 예감마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모 자식 인연 끊고 집 나왔습니다. 엄마랑 오빠가 저 찾을 수도 없게끔 번호 바꾸고 친척들 연락까지 다 차단했어요. 그렇게 집을 나온 저는 그때 당시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에게 울면서 연락을 했어요. 같은 과 선배였다가 사귀게 된 남자였죠. 남친은 제 사정을 저한테 들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캐리어 싸들고 나와 펑펑 우는 저를 한참이나 달래주었습니다. 그리고 본인 부모님께 빌려서 제 고시원비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고맙던지요. 저는 남친에게 너무 고맙다고 부모님께도 정말 감사드린다고 몇 번이나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작은 고시원에서 생활하며 악착같이 공부했습니다. 남친에게도 임용 준비해야 되니 미안하지만 자주는 보지 말자고 했어요. 남친도 알겠다고 했죠.
저는 가지고 있는 돈도 없고 기댈 수 있는 집도 없다 보니 무조건 올해 안에 합격을 해야 한다, 아니면 끝이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만 했습니다. 과외도 딱 하나만 했고 그 돈으로 최소한의 생활비를 마련해 근근히 살았어요. 지금 다시 그때로 돌아가라고 한다면 그렇게 아등바등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악으로 깡으로 버티며 공부만 했었습니다. 그때 남친과 남친 어머님께 참 고마웠었죠. 햇반이나 반찬 같은 것도 종종 싸주셨고 그 마음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악착같이 한 탓에 저는 그해 바로 임용 합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친도 자기 일처럼 기뻐했고 남친 어머님도 기뻐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중학교 교사가 되어 그토록 원하던 교직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남친은 그 후에도 계속 시험에 떨어지면서 기간제 교사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남친 그리고 남친 어머님께 도움을 많이 받은 만큼 저도 남친을 많이 응원해주고 도와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때 빌렸던 고시원비는 진작에 다 갚았고 반찬 싸주고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다고 어머님께 고가의 명품 가방도 하나 선물 드리기도 했어요. 그때 어머님과 남친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저는 공부하기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가방 선물 드릴 때 남친 어머님과는 처음으로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남친을 통해서만 얘기가 오갔거든요. 어머님은 저를 참 예뻐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서 어쩜 그렇게 야무지고 똑소리가 나느냐고도 하셨어요. 엄마한테는 사랑도 못 받고 컸는데 남친 어머님이 저를 그렇게 예뻐라 해주시니 저도 그렇게 행복하고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어머님께 가방도 선물 드렸는데 어머님이 됐다며 저보고 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물이니 꼭 받아달라고 그때 정말 감사했다고 다시 인사를 전했습니다. 어머님은 이 비싼 걸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다며 그럼 자기가 잘 들고 있을 테니 나중에 당신 며느리 되면 이 가방을 물려주시겠답니다. 이런 클래식한 명품 가방은 젊은 사람도 많이 드니까 그렇게 하자고 하시면서요. 남친과 저는 결혼에 대한 얘기가 오가기 전이어서 어머님 입에서 며느리 되면 이라는 말은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결혼을 한다면 그 남자와 할 거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남친과 어머님에게 대한 고마움도 너무 컸기에 내가 더 잘하고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의 말씀도 기분 좋고 감사하게 잘 받아들였죠. 어떻게 보면 저는 가족들과 의절까지 한 평범하지 않은 집안 사정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어머님 입장에선 그런 며느리를 맞이하는 게 싫으실 수도 있는데 도리어 저를 좋게 봐주시니 감사했죠. 어머님은 그 뒤로도 저를 이미 한 가족처럼 딸처럼 생각한다는 말도 많이 하셨고 결혼하고 나서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결혼하면 너네끼리 잘 살면 된다고 간섭 하나도 안 할 거다라는 소리도 하셨고 작은 집이라 제사도 없으니 안심해라 시댁은 자주 안 와도 된다라는 소리도 하셨어요. 그러면서 빨리 결혼하라고도 하셨습니다. 저는 아직 나이가 어린 편이었기에 결혼은 좀 더 천천히 생각해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님은 결혼 빨리 하라고 독촉을 하셨죠. 어차피 결혼할 건데 이왕 할 거 빨리 하는 게 좋다고 하시면서요. 게다가 저한테 우스갯소리로 선생님 됐다고 우리 아들 뻥 차면 안 된다고 우리가 너 선생님 되게끔 많이 도와줬는데 그거 잊으면 안 된다는 소리도 자주 하셨어요. 농담처럼 웃으면서 하시긴 했지만 워낙 저한테 자주 얘기하시다 보니 제가 행여나 남친에게 헤어지자고 하실까봐 불안하신가 싶기도 했습니다. 제가 잘나고 남친이 못났다 그런 건 아닌데 저는 이미 정식 교사로 일을 하고 있고 남친은 기간제로 일을 하면서 그 생활에 익숙해져서 갈수록 임용 준비는 안 했거든요. 사실 제 입장에선 엄청 중요한 건 아닌데 어머님은 제가 갑자기 마음이 달라질까봐 초조하신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남친도 부모님이 빨리 결혼하라고 하신다며 결혼 준비를 서두르자고 하고요. 어찌됐든 남친도 남친 어머님도 저에게는 참 고마운 사람들이기에 저도 그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 계획보다는 좀 빠르게 결혼을 준비했던 것이었어요. 또 한편으론 저렇게 따뜻하고 정 많은 사람들과 한 가족이 되면 저도 지난날의 상처는 잊고 가족끼리의 사랑을 느끼며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 기대도 컸었죠. 그런데
막상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하면서부터는 그전과는 다른 어머님의 모습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시댁과도 계속 삐걱거렸고 빈정상하는 문제들도 속속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은 제가 친정 가족들과 연을 끊었다는 사실을 잘 아세요. 애초에 그걸 알고 저를 도와주신 거니까요. 저보고 외로웠겠다고 당신들이 가족이자 부모가 되어주겠다고 하신 적도 많습니다. 하여튼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저는 일단 어머님께 그 얘기를 드렸어요. 결혼한다고 해도 저희 가족에게 다시 연락할 생각은 없다고, 당연히 결혼식을 알릴 생각도 없다고 했죠. 그렇다 보니 결혼식을 한다고 해도 직계 가족과 친한 친구만 가볍게 참석하는 스몰 웨딩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었습니다. 제 얘기에 시부모님도 그게 좋겠다고 좋은 생각이라고 하셨었고요. 그래서 작은 스몰 웨딩 예식장으로 알아봤고 예약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머님이 갑자기 말을 바꾸시면서 예약 취소하고 어머님이 알아보신 곳으로 다시 예약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한테 하나밖에 없는 아들 결혼하는 건데 남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무슨 도둑 결혼식도 아니고. 여기 내 친구 아들이 운영하는 예식장인데 규모는 그렇게 안 커. 여기 사는 걸로 하고 뭐 하객이야 우리 쪽 친척만 불러도 되는 거니까 친척들한텐 적당히 얘기하면 되고 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간소하게 식 올리는 거 찬성하셨는데 갑자기 말을 바꾸셔서 당황스럽긴 했지만 어머님 말씀도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원하시는 예식장에서 하겠다고 남친 쪽 친척들은 부르시라고 했습니다. 다만 저희 집에는 안 알리고 싶으니 아무도 안 부를 거고 친구들만 몇 명 부르겠다고 말씀드렸죠. 어머님도 알겠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드레스 피팅이 있던 날 어머님이 따라가신다고 해서 남친과 같이 오셨거든요. 남친은 운전하고 저랑 어머님은 뒷자리에 앉아서 차 타고 가고 있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저한테 밖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기 저 큰 회사 보이지? 아, 네. 저 회사 뭔 줄 알지? 예, 알죠. 나 아는 지인 딸이 저기 다니거든. 얼굴도 엄청 예쁘고 능력도 좋지? 그렇네요. 그 친구가 자기 딸을 우리 아들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조르는 거야. 저는 어머님의 말에 흠칫 놀랐습니다. 네? 아, 네. 솔직히 말해서 탐나는 며느리감이지. 얼굴 예뻐, 키 커, 능력도 좋아서 저런 회사 다니고. 그 집은 가정 형편도 참 화목하고 좋거든. 그래서 조금 혹하긴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그래. 우리 연지가 있는데. 내가 꾹 참고 됐다 그랬지. 저는 네 하면서 고개는 끄덕였는데 속으로 저 얘기를 나한테 하시는 이유가 뭐지 싶더라고요. 저도 사람인지라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전에는 저한테 결혼 빨리 하라고 닥달을 하셔놓고 갑자기 비교하듯 저런 얘기를 하시니까요. 나중에 남친에게 말했는데 남친은 운전한다고 제대로 못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뭔가 좀 꽁깃꽁깃한 기분이 들었죠. 그전에는 그런 식으로 말을 안 하셨기에 더 기분이 이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결혼 준비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었고 저희는 식전에 먼저 같이 살기로 했었어요. 신혼집으로 마련해둔 집이 있었고 저도 그때 살던 학교 앞 자취방 계약이 만료되던 참이어서 겸사겸사 먼저 들어가서 살기로 한 거죠. 신혼집에 필요한 집기들은 미리 다 드리고 집들이 겸 시부모님을 다 초대를 했었어요. 요리를 엄청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하기는 했었으니까 예비 시부모님 식사는 제가 다 준비해보자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유튜브 보면서 이것저것 해봤고요. 그런데 예비 시부모님은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먼저 오셨더라고요. 기다리고 계시다 보니 저는 주방에서 허둥지둥 급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상차릴 준비를 하기 전에 국을 떠서 맛을 봤는데 좀 짠 거예요. 그래서 물을 더 받아서 붓고 한 소끔 더 끓였습니다. 그래도 나름 먹을만하게 됐구나 싶어서 예비 시부모님도 잘 드시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식사 끝나고 과일을 갖고 와서 자르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연지야,
너 있잖아. 아까 음식 준비하는 거 내가 봤는데 깜짝 놀랬다. 네? 왜요, 어머님? 물론 네가 평범하지 않은 가정 환경이라는 건 나도 잘 알고 있고 또 너네 어머니가 예전부터 내내 일만 하셨다니까 제대로 된 가정교육 받는 게 어렵기도 했겠지. 근데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수돗물을 음식에다가 넣니? 국에는 수돗물 넣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머님 말에 저 얼굴까지 확 달아오르는 겁니다. 저 여태까지 수돗물로 라면 끓여 먹고 국도 끓여 먹고 했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가정교육 얘기 꺼내시면서 저렇게 말하시니 너무 무안하고 민망하더라고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음부터는 음식할 때 정수기 물 쓰거나 아니면 생수로 해. 정수기는 설치했니? 아직 안 했어요. 다음 주쯤에 하려고요. 저는 민망하고 심란한 기분으로 가을만 깨작이고 있는데 남친은 아무렇지 않아 하더라고요. 그렇게 예비 시부모님 먼저 가시고 제가 남친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수돗물로 음식한다고 가정교육 얘기까지 하시는 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그런데 남친도 그러는 겁니다. 엄마 입장에선 놀라신 거겠지. 나도 솔직히 자기가 밥할 때 수돗물 넣길래 좀 놀랐었어.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냥 다음부턴 생수로 해. 정수기 설치하고 나면 그물로 하고. 라면서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 겁니다. 음식 준비하는데 수돗물을 쓰는 게 맞네 아니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일로 저한테 복잡한 가정 환경이니 가정교육 얘기까지 하셨다는 게 저는 너무 놀랍기만 했죠. 그때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어머님이 내 가정 환경을 내 약점이라고 생각하시나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저런 일련의 일들이 빈정은 상할지언정 파혼까지 할 정도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한편으론 별거 아닌데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건가 싶기도 했으니까요. 그렇게 결혼식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는 드레스 갈아입고 메이크업 다 끝내고 신부 대기실 가기 전 잠깐 대기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머님이 제 옆으로 오시더니 갑자기 벌써 밖에 명준이네 친척들 엄청 많이 와 있네 하시더라고요. 아, 네. 아휴, 너네 부모님 안 계신 걸로 친척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겠다. 너네 부모님 안 계신 거 뭐라고 얘기할 건지 말해봐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순간 저 너무 당황해서 벙쪘죠. 갑자기 저한테 저희 부모님 안 계신 걸 뭐라고 할지 말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결혼 전에 한번 대강 얘기도 했었습니다.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엄마는 멀리 살아서 오시기 힘든 걸로 그냥 적당히 둘러대기로 했거든요. 남친이 그렇게 얘기했고 어머님도 그렇게 하자고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는 좀 있다가 신부 대기실 가야 되는데 저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어머니, 그걸 이제 와서 갑자기요?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이혼하셔서 아버지는 못 오시고 저희 엄마도 멀리 사시는 것 때문에 못 오시는 걸로 하기로요. 그게 말이 되니? 어느 친정엄마가 딸 결혼식 거리가 멀어서 못 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아휴, 내가 뭐라고 해야 될지 골치가 아프다. 네가 평범한 집 딸이었으면 내가 이런 고민 안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될 고민을 하게 생겼어.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 그 말 듣는데 너무 놀라고 서운해서 눈물까지 날 뻔했습니다. 자기 아들 절대 차지 말고 꼭 결혼해야 된다고 그렇게 닥달하신 분 어머님 아니신가요? 게다가 친척들 말 나올 거 염려해서 가족끼리 단촐하게 스몰 웨딩으로 진행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말 바꿔서 친척들 다 부르겠다 하시는 것도 어머님이시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제 가정 환경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고 뭐라고 해야 되느냐고 따지시는데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뭐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서 가만히 있는데 스텝이 와서 저는 신부 대기실로 가야 된다고 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신부 대기실 앉아 있는데 진짜 만감이 교차하고 눈물까지 좀 나려고 하는 겁니다. 어머님 말씀이 너무 상처가 되기도 했고요.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을 하다 보니 사진 찍으러 신부 대기실에 들어오는 남편의 친척분들까지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신부 쪽 하객들 없는 것 때문에 뒤에서 손가락질할까 싶기도 하고 어깨가 자꾸만 움츠러들더라고요. 기분도 안 좋고요. 어쨌든 그렇게 결혼식은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봐도 그 결혼식은 저에게 다시 떠올리고 싶지도 않은 날이었습니다. 신혼여행 갔다 오고 나서도 어머님의 달라진 태도는 여전하셨어요. 자꾸 주말에 남편조차도 잘 모르는 친척 결혼식에 가라고 하시질 않나 친척 집안 대소사를 저한테 자꾸 챙기라고 강요하시는 겁니다. 결혼 전에는 너네끼리만 잘 살아라. 우리는 제사도 없다. 내 아들 차지 말고 꼭 결혼해라 하시던 분이 결혼하고 나니 완전 달라져서는 저한테 눈에 띄게 함부로 하시는 겁니다. 어머님은 남편 그리고 저까지 자기들 소유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듯 했죠. 저는 마음 둘 곳도 없고 하소연할 친정도 없고 정말 가슴 아프고 힘들더라고요. 남편이라고 완전한 제 편도 아니었고 기본적으로 제 고민도 남 일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고요. 저는 이런 고민을 친한 동료 선생님에게 말하게 되었어요. 그 학교 부임했을 때부터 저 잘 챙겨주시고 친언니처럼 나서서 저 생각해주시는 선생님이신데요. 그 얘기 듣자마자 본성 드러났다고 하시는 겁니다. 선생님이 생각해도 그렇죠. 결혼 준비하는 시점부터 이제 며느리다 생각하셔서 본성 나오신 것 같은데? 그 전까지 그렇게 잘해주시다가 결혼 준비하면서부터는 이제 잡았다 싶은 거지. 내가 가만 들어보니까 자기 시어머니가 자기 엄청 깎아내리고 후려치는 것 같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는 어쩌고 싶은데. 저 아니다 싶어서 부모 자식 인연도 제 손으로 끄는 사람이에요.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서 결혼까지 선택한 건데 저 함부로 하려고 하고 깎아내려고 혈안이 돼 있는 분, 시어머니로 가족으로서 계속 지내고 싶지는 않아요. 좀 더 고민해 봐야겠지만 이 결혼 생활을 계속 해야 되는 건지는 확신이 안 서네요. 제가 고민하는 동안도 어머님은 결혼 전에 얘기한 것과 달리 주말마다 오라고 하시고 평일 저녁에도 오라고 수시로 전화하고 불러내셨습니다. 물론 저는 잘 안 갔고 남편만 잘 보냈어요. 그런 걸로 어머님도 싫은 소리 많이 하셨죠. 가족 간의 정을 못 느껴봐서 저렇게 가족끼리 내외하는 거냐는 소리까지 하셨습니다. 그게 쌓이다가 저 결국 이혼 결심했습니다. 결혼 초반인데도 저한테 저러실 정도면 앞으로 심해지면 더 심해졌지 나아질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참고 견뎌봤자 제 속에서 화만 쌓이고 상처만 늘고 자존감만 깎일 거라는 거 저희 엄마와 오빠를 경험하면서 이미 체득했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좀 더 빠르게 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마음의 결정을 내린 뒤에 마침 어머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제가 자꾸 남편만 시댁으로 보낸다고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머님께 대놓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족끼리 자주 보고 해야 정도 들고 가까워지는 거다. 너는 그런 가정 환경 때문에 이런 게 익숙치 않아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럴수록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어머님, 그런 가정 환경이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어머님은 제 가정 환경을 제 약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제가 돌직구로 말씀드리자 어머님도 잠시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결혼 전하고 결혼 후 정확히는 결혼 준비하면서 저한테 보여주신 모습이 너무 달라서요. 더 잘난 여자랑 소개팅할 수 있었는데 저 때문에 못했다고 하시질 않나. 친척들한테 말하기 부끄럽다고 하시질 않나. 제가 음식에 수돗물 넣었다고 가정교육 얘기하시고 요즘도 주말마다 오라고 하시잖아요. 저 안 가면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라서라는 말 꼭 하시고. 아니, 얘, 너 너무 무섭다. 그런 걸 일일이 다 기억하고 있니? 오죽하면요. 제가 오죽 어머님 말씀들이 상처가 되면 그런 걸 다 기억할까요? 얘, 이제 결혼하면 가족 된 거고 내 딴에는 네가 편하고 가까우니까 스스럼 없이 얘기하는 거잖아. 아니요, 어머님. 저를 정말 아끼는 가족이라고 생각하셨으면 그렇게 상처되는 말 하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연애할 때만 해도 가끔 뵙긴 했지만 저한테 그렇게 안 하셨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안 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일부러 그러시는 걸로밖에 안 느껴집니다. 너 말을 이상하게 한다? 나를 무슨 잡은 물고기한테 밥도 안 주고 굶긴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나 그런 사람 아니다. 어머님 말 맞다나 저 평범하지 않은 가정 환경에서 자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행복, 제 편안함이 저한테는 가장 중요합니다. 결혼을 선택했을 때도 그런 이유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저 지금 행복하지도 않고 편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어머님이 저 깎아내리시는 말 하실 때마다 자존감 뚝뚝 떨어지고 제 가정 환경이 부끄러워지고 자신감도 없어지거든요. 저는 저를 위해서라도 굳이 이렇게 살고 싶진 않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뭔 말 하는 거야? 제가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란 여자라서 저 마음에 안 드신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이혼하겠습니다. 어머님 원하시는 평범하고 단란한 가정에서 잘 자란 교수랑 오빠 짝지어주세요. 제 말에 어머님도 몹시 당황하시는 게 들리더라고요. 아니, 연지야, 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제 마음은 이미 정했습니다. 그럼 오빠랑 마저 얘기할게요. 그리고 저는 전화 끊었습니다. 폰도 꺼버렸기에 더 이상 어머님 전화는 받지도 않았죠. 남편도 어머님께 전화 받았는지 그날 집에 와서 난리가 났고 저는 그동안 얘기 다 하면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다니 어쩌느니 하길래 당신이 그런 태도기 때문에 나는 더욱 이혼할 거다라고 했어요. 남편은 절대 이혼 못한다고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혼이냐 어쩌냐 하길래 그럼 소송하겠다고 했어요. 자기나 엄마가 폭력을 휘두른 것도 아니고 자기가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이혼까지 해야 될 중대한 상황도 아닌데 왜 이런 걸로 이혼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폭력이 두르고 바람 피워야만 이혼하겠다고 결심하는 거 아니야. 결혼하고 어머님이 나 어떻게 생각하는지 충분히 잘 알았고 오빠도 절대 남편 역할 제대로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충분히 알았어. 난 어머님한테 그렇게 사사건건 무시당하면서 끌려다닐 이유가 없어. 나는 다시 말하지만 내 행복이 가장 중요해. 행복하려고 결혼한 거지 힘들고 우울하고 싶어서 결혼한 거 아니야. 이혼 못하겠으면 나는 소송이라도 준비할 거야. 저는 그렇게 분명히 제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님이 저희 학교 근처로 찾아오셨어요. 저는 차라리 기회다 싶어서 폰에 녹음 켜놓고 밖에서 어머님 만났습니다. 어머님 저한테 화내시고 자기 아들 왜 이혼남 만들려고 하시냐며 누구 인생 말아먹으려고 하느냐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너네 부모가 이혼했다고 너 이혼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집안 사정 복잡하고 지 부모랑 영까지 끊었다는 너 그래도 우리 집에선 좋게 받아들였다. 솔직히 너 다른 집 가봐. 어떤 시부모가 너 같은 애를 좋다고 결혼시키라 하겠어. 우리니까 다 이해해주고 품어주려고 한 건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너 이렇게 이혼하면 결국 너네 엄마 팔자 담는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때는 어머님이 본인 본성 다 드러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씀들 정말 화도 났지만 증거 자료로 다 생각하며 꾹 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폭언은 이혼 소송할 때 증거로 쓰기로 했고 남편에게도 일부 들려주었습니다. 남편도 놀라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이런 거 증거로 이혼 소송할 거라고 위자료까지 줄래 아니면 그냥 깨끗이 재산 나눠서 협의 이혼할래 그랬습니다. 남편도 제가 이혼에 대한 뜻이 확고하고 증거도 있어서 소송까지 불사한다고 하니 결국 협의 이혼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협의 이혼을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어머님이 전화가 와서는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 섭섭했으면 미안하다. 앞으론 니들끼리만 잘 살아라. 이혼하지 말아라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님께 그때 얼굴도 예쁘고 키 크고 대기업 다닌다는 지인 딸 있냐고 안 했냐고 그 딸 소개시켜 주라고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그 후 저는 남편과 이혼을 마무리 지었고 돌싱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지금 생각해도 180도 변해버린 어머님의 태도가 황당하기만 합니다. 요즘 시대에 결혼이 절대 깰 수 없는 무언가도 아니고 결혼 전에 땀만 먹을까봐 잘해주다가 결혼하고 나니 바로 본색 드러내시는 건 도대체 뭘까 싶습니다. 막말로 아니다 싶으면 이렇게 갈라설 수 있는 건데요. 어머님은 저 친정 없다고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시다가 결국 자기 아들 돌싱 만드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워낙 결혼 극초반에 이혼을 한 거라 누군가에겐 제가 너무 섣부른 선택을 했다 싶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가장 가깝고 힘이 되어야 할 가족이라는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도 많기에 앞으로는 정말 저를 잘 보듬어주고 아껴주며 살고 싶습니다.
저를 그렇게 취급하는 사람들을 옆에 두고 언젠간 괜찮겠지, 나아지겠지 정신 승리하면서 꾸역꾸역 참아가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제 정체성, 자존감까지 깎아먹어가며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가져야 된다면 저는 가족 말고 그냥 저 혼자를 선택할 거거든요. 혼자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를 최우선으로 아끼며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